요게 실제로 위성 발사하는 장면이에요. 저 아까 위성 쌓여있던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 위에 이제 PSLV라고 해서 인도 발사체에서 위성을 하나하나씩 궤도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저게. 실제 발사 장면이고요. 한 번에 104개인가 발사를 해가지고 기네스에 오른 거예요. 저렇게 이제 발사를 떨구는 거예요, 하나씩. 진짜 그냥 막 공동주시 네, 그냥 거의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임요 안에 드랍십이다. 네네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진인데 북한에 호도반도라는 반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저 비행운이 남긴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실시간이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소형 위성 군집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진입니다. 저게 사실 저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흔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짧은 간격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외국 회사들. 2021년도, 2022년도에 다 뉴욕 증시나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은 거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경쟁사들이죠. 그렇죠. 글로벌적으로는 경쟁사긴 한데 저희는 경쟁사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가 경쟁할 대상은 그 일반 데이터 기업들인 거지. 그 위성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 시장에 넣으려면 전부 다 실시간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위성이 부족해. 연합을 해야 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 하지만 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맞아. 다 같이 함께 하지만 내가 가장 잘 돼야 되는. 저희도 쏴요. 가자. 좋습니다. 야, 요게 지금 1호인가요? 네, 올해 10월에 머스크형 로켓 타고 가요. 머스크형 로켓 타고 가고요. 요거는 카메라가 들어간 그 위성이고. 요게 크기가 16류. 네, 아까 보였던 요 위성이 실제 크기, 요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과거의 위성들에 비해서는 중형 위성이 했던 정도의 그 정도 했던 것들이 이제 요 정도 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중요하잖아요. 레고처럼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한다. 노하우 공개 아닙니까? 이거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손맛. 저희가 손맛을 보여드리려고 요게 손맛이야. 네, 이거. 손맛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복을 입고 물귀신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이제 저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카메라 부분이 이제 저 가운데 큰 부분이고요. 컴퓨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동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위에는 또 GPS를 봐야 되니까 GPS 안테나들이 이제 위성 위쪽 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저 상자가 발사 장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쫙 밀어주고 저게 사출 장치군요. 사출 장치. 네네네. 사실 저거 진짜 재밌어 보여요. 뭐 미래에 위성 탑재체를 개발하는 과학자가 되겠다, 공학자가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요 영상 하나만으로도 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저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검증이 되고 나면 5명 정도에서 한나절 정도면 위성 하나가 나와요. 네. 1일 1위성. 저게 그래도 어쨌거나 완제품이 나오면은 가격이 꽤 되지 않습니까? 네, 가격은 꽤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을 한다 쳤을 때 굉장히 비쌀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 부품 가격. 그렇죠. 마진이 높아. 이제 상업용 부품을 최대한으로 많이 쓰게 되고 적극적으로 차용하는데 우주에서 되면 마진이 엄청 남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성공률이 다 다르지 않나요? 맨 처음에 우주 검증을 할 때는 굉장히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지금 발사체도 그렇고 이게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는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초기에 투자나 발사 비용들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이제 우주에서 직접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간들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세이프티 마진이 낮을수록 이제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그만큼 싼 거죠.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하고 안정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싼 가격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량품은 나오는데 근데 그 불량품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감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불량품 20%를 우리가 용인을 한다라고 하면 100개 발사했던 거를 120개 발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만드는 것만으로도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 레고처럼. 네. 만들어 보라고 그냥 파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교육용 위성. 교육용 해갖고 그냥 아주 좋죠. 그냥 불량품들 모아가지고 어차피 그냥 안 쏠 거니까. 저희도 교육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걸 저도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해보는 것 자체가 재밌거든요. 박제필 키트. 근데 박제필 키트는 좀 고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미래가 저거죠. 한 1000개 정도 띄우게 되면 전 지구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계속 나오는 질문이 어쨌거나 이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주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도 초소형 위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대한 애들은 부서지거나 뭐 파손되거나 해서 우주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정도 초소형 위성은 대기권에서 그냥 깔끔하게 사라져요. 네. 위성 수명이라는 게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위성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2년이다 3년이다 얘기하는 거는 궤도 수명이에요. 궤도 수명. 그쵸. 저궤도에 띄우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약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면서 대기권에 타는 게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타버리는 게 끝 마지막이에요. 오, 네, 너무 그래서 좋다.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걱정을 오히려 안 해도 되고요. 오히려 큰 애들은 이제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큰 애들을 처리를 할 때 작은 애들로 처리를 하죠. 작은 애들이 큰 애들을 처리하는 기술도 또 고민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주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위성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주용금을 만드시는 데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위성들끼리 부딪히는 거는 확률이 아무리 많이 쏴도 지구가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근데 하지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주파수 간섭이 있어요. 혼선?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이제 물리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광통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떤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뭐 그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좀 너무 이제 밤하늘을 밝게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버전부터는 반사가 안 되는 물질을 발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이 커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기가 보이는 막히게 거거든요. 딱 각도가 맞아갖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는 이제 반사가 안 되는 거를 처리를 하게 되면 천문학도 보는데 지장 없고 저희 같은 조그마한 위성은 안 보여요. 그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니까요. 네. 우리는 조그만 거예요. 친하게. 예. 스타링크는 꽤 커요. 스타링크는 예. 이 테이블보다 더 클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 큽니다. 네. 우리 작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초소형 위성이 가장 기여하는 분야가 우주기술 보편화 쪽이라고 생각해요. 창업하게 된 계기도 이제 위성들을 민간 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위성을 팔고 그거를 이제 또 정부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나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위성을 직접 쓸 수 없었던 데에서 위성을 쓰게 되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제 위성도 당연히 자동차나 비행기가 그랬던 것처럼 위성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성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S가 있잖아요. GPS 군용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민간에 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GPS가 없으면 안 되는 문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우리 이제 현대 사회가. 예, 네, 이제 그렇게 뭐 큰일 그렇게 된 나죠. 것처럼 GPS가 어떤 포인트를 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상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켜보는 거 말고 앞으로는 어디다가 어떻게 더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이거의 그거는 활용처 네. 활용처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위성도 만들고 있어요. 오! 부산이 이제 자체 위성을 만들고 있고요. 게다가 저 프로젝트가 나사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나사 와우. 지금 다누리에 폴라리제이션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달의 어떤 표면을 보는 카메라, 특수 카메라가 있어요. 일반 빛을 보는 게 아니라 편광이라고 해서 특수한 빛을 보는 건데. 평광 카메라 그 경희대학교에서 예, 맞습니다. 진호 교수님 네네. 만드셨죠? 네, 진호 예, 교수님 예. 만드시고 진호 교수님 제자분들이 저희 회사에 계세요. 그게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만든 카메라인데요. 저거를 지구용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초소형 위성용으로 개조를 해서 예.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부산의 항만 미세먼지 아니면 원양에서 배에서 나온 미세먼지 같은 걸 보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사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엄청나게 얇은 구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체 대기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걸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광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입자 같은 걸 잘 보거든요. 나사에서 이런 거죠. 너네 그 위성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사를 제공해 줄 테니 우리의 데이터도 찍어주지 않으련? 네, 그렇게 된 거죠. 작년 12월에 제작이 끝났고 올해 이제 2월에 이 위성을 들고 가요. 스페이스 센터가 있거든요. 랭글리라고. 이 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아마 발사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발사 날짜는 이번에 2월에 가서 협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제 협력을 나사랑 했고 국내 연구기관, 회사, 스타트업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나사가 협력해주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기업이잖아요. 나사는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아니면은 지자체 기관하고 협력은 하진 않아요. 잘 안 해요. 네. 하지만 그래서 연구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구적으로 협력을 하니까 천문연구원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구도를 만들어 주신 네.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초소형 위성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도 나사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음. 야, 나사 진짜 일을 더럽게 안 해갖고 네, 같이 협력한다라는 레터 하나 받는데 9개월 걸렸어요. 아, 진짜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느려요. 테크노크라트 교수님께서 초소형 위성으로 지구 공간 단위에서 CO2 같은 온실가스 측정하고 국내 데이터를 확보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미 계획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다음 버전 위성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너무 위성. 좋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발사하는 위성도 근적외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레드 엣지 밴드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밴드가 또 3개가 들어가요. 그게 식물을 잘 볼 수 있는 거라서 식생 지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카메라가 지금은 일반 카메라인데 초분광 카메라라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잘 볼 수 있는 화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초소형 위성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외국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만 그 탄소 협약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도 그쵸. 지켜야 되는 걸 봐야 그쵸. 되잖아요. 많은 선진국들이 다 같이.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면 위성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성을 가지고 온실가스 보는 거가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실제로 만든 저희 사진입니다. 아까 그건 모형이었고 야. 요거는 저 정도 크기예요. 네. 저 뒤에 있는 저 동그란 거는 뭐냐면 예. 열진공 챔버라 그래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이거를 위성이 견딜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립하는 장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작아요. 한 칸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컴퓨터 박스들도 지금 네모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규격화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지금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만든 카메라거든요. 와, 진짜 근데 엄청난 공이 들어간다.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게 진짜 재밌거든. 위성 조립 단계가 힘들기도 한데 가장 재밌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저게. 시간 가는 줄 네네. 몰라요. 이거 하면은. 휴먼 에러 어떻게 잡아낼지 궁금. 저 휴먼 에러를 잡아내는 게 이제 그 회사에 얼마나 노하우가 있냐. 네. 제가 볼 때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강목 같은 거 한 2개 갖다 놓고 에러를 잡는 게 아니라 나왔다. 휴먼을 잡는다. 휴먼을 먼저 잡아야죠. 휴먼을 먼저 잡는다. 딱 있죠. 부분을 다 한 번씩 해보고요.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공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단계가 엄청 많고 그 단계 하나하나에서 계속 검증을 하고 이거 조립하고 또 검증하고 이거 조립하고 검증하고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이 물길이 끝까지 잘 흐르나를 계속 보는 건데 진짜 쉽지 않죠. 진짜 거기서 나오는 휴먼 에러는 이제 강목으로 강목으로 여기서 끊겼어. EPS 누구야? 나와. 각 과정마다 담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근데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분위기 되게 좋아요, 사실. 예. 제가 막 이거보다는 뭔가 다 같이 신중하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긴장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너 이거 안 해왔으면 뭐 조져? 뭐 약간 이러면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실수해. 사람이 실수해. 하다가 이분 근데 박재필 대표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럴 사람처럼 보이니까 가서 사람은 몰라요. 이거 내부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디다 써먹을 거냐 궁금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캐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휴먼 에러 낸 사람 묻는 장면이라고. 왜냐면 옛날에는 위성 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위성 개수가 없어가지고. 트렌드를 볼 수가 없는. 오히려 못 보는 지역도 엄청 많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오히려 데이터를 잘 걸러야 돼. 네, 그러는 게 이제 바뀐 패러다임인 거죠. 바뀐 패러다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위성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지구의 어떤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위성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데이터 기업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데이터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장난 아니죠. 궤도님만 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저 디스크 쓰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썼죠. 넣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저는 저거보다 큰 거 썼어요. 인류는 데이터가 뒤로 가지 않아요. 지금 뭐 SSD나 뭐 하드디스크 썼던 분들이 저 플로피 디스크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를 만드는 산업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성 데이터가 그동안에 잘 못 쓰였다가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면은 예. 분명히 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영감들을 줄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영감들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구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을 한 다음에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이런 생각이고요. 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네. 결국에는 일단은 위성 데이터가 국경 제약이 없어요. 근데 시장은 묶여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미국 주식 사시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공장 같은 거를 위성으로 찍어서 코로나 전후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의 가동률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출퇴근하고 있나? 출퇴근하고 있냐? 아. 원자재 트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아니면은 뭐 중국이라거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리포트가 그렇게 실물 경제랑 잘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철광석을 캔다던가 아니면 뭐 히토리를 캔다던가 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실물에서부터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죠. 아, 이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위성이 이미 올라갔다면 그렇죠. 테슬라 지금 주식 상황도 알 수 있었던 거네요. 그 어렴풋이 예측을 예.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죠. 이 얘네들이 지금 회사가 좋냐 안 좋냐.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큰 정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니콜라라는 그 수소 트럭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니콜라 공장 부지를 계속 만약에 찍고 있었다면 사기인 거를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네, 그런 거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실시간이에요? 지금 일단은 30분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도 돼요. 위성이 사진을 찍고 내려보는 거는 찍자마자 내릴 수 있어요. 그걸 처리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 뭐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했잖아요. 선전을 한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위성 영상들을 대량으로 지원을 해줘요. 거의 이제 미니맵 켜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장에서 미니맵 켜고 가는 거죠.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위성 통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또 보여준 계기가 또 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획기적이다. 그런 게 이제 위성의 장점 중에 하나다. 미파술 교수님이 그냥 팔지 말고 프리미엄 회원 30분 전 사진, 그 다음에 일반 회원 하루 전 사진 이러면은 분명히 결제할 수밖에 없어. 저희의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겁니다. 진짜? 네네. 네. 와.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대박이다. 위성도 이제 아카이브에 쌓아놓은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게 있고요. 러시타스크라고 해가지고 요청되는 위성을 바로바로 찍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던 데이터 시장이 주지 않았던 데이터를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넓은 지역입니다. 드론이랑 위성 영상이랑 관계가 저는 망원경과 현미경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에 있는 크랙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금감걸 봐야 된다. 위성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이제 산불이나 재난재해, 뭐 홍수, 가뭄 이런 부분들을 위성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넓은 지역에서 빨리 변화하는 거를 위성으로 볼 수 있어요. 잠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 분야잖아요. 환경 분야. 환경이라는 거는 한 지역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위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가능한지를 몰랐을 때는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미리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작물이라고 치면은 5대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 밀, 콩, 옥수수, 그다음에 쌀, 보리인가 그럴 거든요. 이 나머지 두 개 말고 밀, 콩, 옥수수는 우리나라가 95% 정도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입하는 대상의 지역에 대해서 기상이변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옥수수 값이 막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거기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게 시장에 시장가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 차이에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장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금융 회사들 그런 쪽에 이제 미리 이렇게 먼저 보는 거죠. 이런 데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저희. 오히려 대기업. 곡물은 여러 그 원자재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저게 다 원유 탱크예요. 원유 탱크. 전 세계에 있는 원유 탱크를 찍어서 원유 비축량을 볼 수가 있어요. 원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뚜껑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할 수가 있어서 양에 따라서 저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자 보면 그림에서 알 수 있겠네요. 그림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많이 지면 얘네 기름이 없네. 그림자가 별로 없으면 얘 기름 많네. 이미 다른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오일 트레이딩 하는 회사는 이미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본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그거 그냥 실시간으로 봐서 뭐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올해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가 들어가거든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무역 물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를 해요. 이 탄소세 부과할 때 너네 나라에서 온실가스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이제 탄소 집약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나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탄소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우리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남의 거를 봐야지 너네들 보고 보호 장벽을 칠 수가 있잖아요. 무역 보호 장벽. 뭐 정보 없으면 그냥 당하는 정보가 거니까.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타협감이 좋아요. 그쵸. 근데 무역을 먹고 사는데 다 뭐 화학, 뭐 섬유나 뭐 이런 뭐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이제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수출 품목들의 상위주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어떤 대응을 하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볼 수 있는 위성을 이미 만들고 띄우고 있어요. 글로벌화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남의 나라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구, 그럼 비행기 편명 뭐 이런 거를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지금 이 내 물건이 지금 비행기에 실렸나, 비행기가 이동을 하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해외 직구도 실시간 추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딱 저거예요. 저 화면이에요. 네, 내 지구를 내 손 안에 이렇게 쥐고 볼 수 있는 저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더 좋은 성과들이 곧 있을 거거든요. 저희 그래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또 한번 찾아와서 또 이렇게 랩미팅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바닥이에요. 에이. 진짜 훌륭한 분들 많고 최근에 저희가 다누리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 또 다누리 또 할. 다누리 관련된 영상들이 뭐 항우연 영상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거기에 저희 선배님들 너무 많이 나와. 다 아는 사람들이. 네. 네. 우리 박재익 박사님, 뭐 아, 수영주 네, 박사님, 네, 네, 네. 뭐 그래서 진짜. 오히려 네. 그쪽에서 더 많이 봐요. 미디어에서 더 많이 뵙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실제로 오프라인도 못 못 보고 근데 네. 다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훌륭한 이 과학자분들이시고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갖고 다들 엄청 네, 날아다니시네. 아무튼 다누리 관련된 그 항우연에 계신 과학자분들님도 분들님도 과학자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무튼 너무 훌륭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제가 동문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다. 요새 되게 겸손해지셨어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한번 원래- 데이셨나요? 뭐 이렇게. 악플 받아봐 이렇게 돼.